네. 오늘 내용은 여기 레귤러라이제이션, 모델 셀렉션, 바이스 베리언스, 더블 디센트 막 이런 거 있는데 순서가 좀 그런 있는데 아마 아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을 거고 모르는 내용들도 있을 거고 좀 그럴 거예요. 사실 그 보통 강좌에서는 이거 두 개만 합니다. 이거 두 개만. 이거 두 개는 이미 아시는 분들이 좀 대부분일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사실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설명은 얼마 안 걸립니다. 저거 두 개는. 근데 이제 나머지 제가, 사실 여기 하나 더 있는데, 어쨌든, 나머지 토픽들이 조금 옵셔널하고 좀 심화 내용인데, 그래도 제가 막 수식 유도를 다 하진 않을 거고, 직관 위주로 드릴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나중에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특히 이거는 좀 무리해서 넣었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딥러닝을 하실 분들은 좀 네, 많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그래서 좀 설명드릴 내용 중에 이거 두 개는 무조건 제대로 알고 가셔야 된다를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거 두 개는 약간 옵셔널하게 가져가는데 그래도 한번 열심히 들어봐라 정도 말하겠습니다. 시작을 해보죠. 레귤러라이제이션 정규화라 하죠. 예,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은 정의를 막 사전에 뒤졌을 때는 막 안 나오는데 그 교과서 같은 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정규화 한다는데 정규화가 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보통 머신러닝에서는 어떻게 쓰이냐 하면은 제너럴라이제이션 일반화 그러니까 트레이닝 셋에서 잘 되던 게 그 테스트 셋에서도 잘 되게 하는 어떤 전략을 보통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아시는 거는 막 리치 막 이런 거 알고 있는데 그 이제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일단 빌드업을 할 건데, 자, 저희 첫 강 때 했던 리니어 리그레션입니다. 보면은, 이게 리니어 리그레션 기본적인 폼이다 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조금 특수하게 줬던 거는 당시에 그 파이, 예, 이게 저희 베이시스 펑션이라고도 하고, 어떻게 보면 디자인 매트릭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조금 이 X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닌 살짝 변형시킨 걸 쓰고 싶다. 이렇게 막 말씀드렸었어요. 그때 이제 바이어스 트릭 같은 거 해서 바이어스를 넣어줄 수도 있고 이런 거 했었고. 근데 이제 여기서 예시를 저희가 이 파일을 그 폴리니멀이라고 해봅시다. 그 아마 구현도 해보셨을 거고 다 알고 계시겠지만 파이 제로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는 x1에서 0승 이거는 x1에 1승 x1에 n-1승 해가지고 이제 폴리노멀 이렇게 준 거죠. 그럼 이거 1 x제곱 xn-1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해서 쓴다 했을 때 저희가 이게 지금 1 영어로 돼 있네요. 어쨌든 이거 그냥 그 상수 하나 있는 거.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m은 1까지 썼을 때, 그러니까 이 칼럼을 지금 두 개만 썼을 때는 이렇게 1차 곡선으로 피팅이 될 거고요. 이거 3차 곡선을 쓸 때는 이렇게 3차 곡선으로. 9차 하면은 이게 9차 개형이래요. 예, 그래서 9차 곡선 이렇게 좀 피팅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m을 몇 개 쓸 것인가를 그냥 막 걸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 3일 때는 되게 자연스럽게 잘 됐는데 9 하면은 이 저희가 이게 빨간색이 예측하는 곡선이고 이 초록색이 실제 어떤 데이터를 만든 곡선인데 근데 상당히 다르죠. 이게 9가 그러니까 이게 m이 높다고 장땡이 아닌 거죠, 지금.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모델 컴플렉시티, 그러니까 모델이 얼마나 복잡한 모델을 쓸 거냐라고 이제 얘기가 되는데 그 예시 중에 하나가 지금 베이시스 펑션을 몇 개를 쓸 것이냐 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한번 플러스 그려보면은 저희가 에러를 이렇게 y축으로 놓고 x축을 m의 개수로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막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는데 트레이닝 데이터에서는 m은 9 했을 때 그 에러가 0이 되는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트레인에서 했으니까 그 테스트에서도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 모델을 직접 만약에 그 프랙티컬하게 써 보니까 완전히 망한 거죠. 그래서 그걸 한번 측정을 해 보니까 데이터 갑자기 그 에러가 확 증가한 겁니다. 왜 증가했을까? 이러면 되는 거 맞나 싶은데 자 생각을 해보시면은 지금 이게 데이터가 지금 하나 둘셋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 10개네요. 예. 어쨌든 10개로 해서 이렇게 M은 구했을 때 저희가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다 지나는 다항식 곡선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x1이면은 x-x1 곱하기 x-x2 곱하기 x-x3 어쩌고 해가지고 이 다 곱해져 있는 식을 만들고 그걸 전개하면은 구차 다항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좀 특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것처럼 안 하고 얘네가 그냥 냅다 이 에러만 죽이기 위해서 행동을 한 거죠. 바람직하지 않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 지금 트레이닝 데이터에서의 성능하고 테스트 데이터에서의 성능이 상당히 지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이거를 저희가 아까 말했었죠. 그거가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안 된다는 거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지금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는 걸 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때 피팅 했을 때 뭐가 문제일까를 보기 위해서 어떻게 그 피팅 했을 때 W 값들을 이렇게 한번 다 플러스 그려봤어요. 이건 지금 그 0일 때는 그냥 그 상수함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이 텀이 하나밖에 없고 그 1차 곡선일 때는 그 앞에 붙는 게 두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 있고 9차일 때는 이렇게 10개 있고 상수까지 포함해서 이게 상수겠죠. 0이 이게. 그래가지고 표현한 건데 보니까 얘는 뭔가 웨이트가 그냥 적당히 정상적으로 보이는데 얘는 보세요. 심상치 않죠, 뭔가. 굉장히 이상한 것들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이 개수인 거잖아요. 이런 걸 추정하는데 저런 이상한 개수들이 쓰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상당히 잘못됐다. 그래서 여기서 뭔가 뭐 지금 어떻게 보면 그냥 내용 설명을 위해서 말하는 거지만 이런 거를 관찰했을 때 아, 이 기울기의 개수들이 너무 크면은 조금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결과를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라는 뭐 추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기울기가 조금 이 각각 텀들이 너무 커지지 않게 한번 바꿔보자 하는 그런 걸 한번 해보려는 겁니다. 네, 이거는 일단 좀 다른 건데 그냥 원래 저희가 이렇게 잘 피팅 하던 것도 데이터 수가 엄청 많아지면은 뭐 괜찮아요. 그러니까 오버피팅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이 M은 9에서 이런 모습이 나왔지만 여기서 데이터 개수를 막 1000개로 늘리면은 M은 9 차도 상당히 잘 피팅할 겁니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델 컴플렉시티하고 그 샘플의 개수하고 이 잘 조정을 해야 된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코스트 펑션을 이렇게 바꿀게요. 이렇게 바꾼 게 뭐냐면은 이때까지는 MSE 로스를 썼었는데 여기다가 뭐 하나를 추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코스트 펑션이라는 거는 이거를 줄이는 방향으로 저희가 학습을 시키는 거잖아요. 이 텀이 새로 붙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W의 크기를 이 그 로스로 준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W의 크기도 좀 낮추는 쪽으로 같이 고려해서 학습을 해라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럼 그렇게 해서 학습시켰을 때 어떻게 되냐 하면은 M은 9 방금 이것처럼 이런 값은 안 나오겠죠. 왜냐하면 얘네 제곱한 거 다 더해진 거가 로스로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한번 플러스 그려보니까 예. 저희가 람다가 이제 이 그래서 W의 그 크기에 얼마만큼 페널티를 줄 것이냐를 결정하는 거겠죠. 이 람다가 엄청 크면은 W 넌 그냥 거의 무조건 0이어야 돼라고 말을 하는 거고 람다가 엄청 작으면은 사실상 의미 없는데 싶은 그런 값이 될 거예요. 그래서 람다가 그 작을 때는 좀 뭐 이런 식으로 됐는데 뭐 이게 나쁘지 않죠. 근데 람다가 엄청 커지니까 너 W 너 절대 커지지 마 하면서 거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 네, 어쨌든 네. 그래서 람다의 크기에 따라서 이 피팅 시켰을 때 값을 보니까 이게 우리 아까 저희가 했던 거 그러니까 람다가 0일 때를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로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예. 이거 아까 했던 건데 이게 지금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W의 크기에 조금 그 페널티를 주자 해서 줬더니 이런 식으로 나왔다. 예. 그래서 근데 이거 되게 많이 이건 거의 람다가 무한대로 갔을 때 얘기겠죠? 0이니까. 아니지 아니지. 예. 그, 좀 큰, 예, 그 1에 가까워졌을 때 얘기. 어쨌든 그렇게 했을 때 거의 람다가 그 웨이트들이 거의 다 0에 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죠. 예. 그렇게 해서 뭐 람다 값에 따라서 이렇게 그려보니까 람다가 아예 없었을 때는 트레이닝 데이터하고 테스트 데이터하고 성능 차이가 이렇게 컸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좀 줄어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W 가중치가 너무 커지지 않게 방지하다 보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마이너스 20인데 지금 0에 가까워지면은 너무 이렇게 돼 있어서 너무 피팅이 안 돼서 그냥 그 이 트레이닝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 사이에 그 성능은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문제는 그냥 에러 자체가 전반적으로 커졌죠.
예. 그러니까 트레이닝도 잘 못했고 테스트 데이터도 잘 못한 그런 상황이 나온 거예요. 되게 별로죠. 예. 그러니까 그 간격은 줄였는데 저희가 결국 원하는 이런 피팅은 잘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의 문제는 어 어디 있냐? 자, 이걸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사용한다고 하고 어떻게 피팅을 할까 했을 때 이제 적정한 람다도 찾는 거가 이제 저희의 어떤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때까지 원래 W만 잘 찾는 게 문제였는데 이제는 람다도 잘 찾는 게 어떤 저의 목표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이걸 그냥 단순하게 막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이거 두 개에 대해서 지금 최적화되는 거 그러니까 좀 그 옵티멀한 걸 찾는 거니까 그냥 이 람다 W를 둘 다 변수로 두고 이 문제를 풀면 안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안 됩니다. 왜냐? 그냥 람다를 0으로 둬버리고 그 W를 아까 그 오버피팅을 해버리면은 모든 걸 다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이 코스트가 0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방법은 해결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저희는 계속 람다를 어떤 걸로 고정해 놓고 그 다음에 W를 찾는 그런 문제로 지금 바뀐 겁니다, 지금.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이게 모델 복잡도라고 막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지금 하나의 예시를 다룬 거예요. 그냥 폴리노미얼 예시 하나로 m이 몇인가 하나로 본 건데 그게 결국은 그냥 모델이 얼마나 복잡한가를 다루는 거고 지금 이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저희가 알아보는 과정에서는 그게 이제 적절한 람다, 그러니까 이 페널티를 얼마나 부과할 것인가를 찾는 문제로 바뀐 거죠. 예. 그래서 그거 어떻게 찾을까 그런 거 생각을 해야 되고 그때 있어서 이제 이 모델 컴플렉시티를 다루는 그 프레임워크 하나가 이제 바이어스 베리어스 트레이드 오프 이거 있습니다. 뭐 통계학과니까 대부분이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이거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은 잘 없습니다. 제 주변에서 찾아봐도. 네, 한번 잘 한번 이해를 해보죠. 그다음에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어요? 질문 있으시면 말해주세요. 네, 아무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금 보다시피 복잡한 모델로 막 피팅을 그러니까 M은 9 했을 때 완전히 다 인터폴레이션 해버려가지고 오버피팅하는 문제가 발생했고 그렇다고 단순한 모델로 하자니 피팅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데 이 비숍 이분은 베이지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말하길 베이지안 방법론으로는 이런 걸 하면 해결 가능하다 하는데 저희 좀 이따 뒤에서 알아볼게요. 예. 그리고 그 전에 저희가 보통 많이 다루는 관점에서 프리 컨테스트 관점에서 모델 복잡도를 한번 알아보면은 그 프레임워크가 이제 이어 있습니다. 바이어스랑 베리언스를 트레이드 오프니까 얼마만큼 조정해서 어떤 값을 찾을 것이냐 그 문제겠죠. 그래서 베이지안 관점에서는 W가 이제 뭐 어떤 분포가 존재하니까 그 분포를 가지고 막 모델의 불확실성을 막 이거 표현해서 막 이걸 뭐 좋은 걸 찾는 그런 것도 바뀌는데 빈도주의 프리 컨테스트 관점에서는 저희가 그 이 서로 다른 뭐 데이터 집합 뭐 이렇게 막 나와요. 근데 이게 뭔 소리냐 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베이지안이랑 빈도주의의 제일 큰 그 차이점 하나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정확한 센텐스는 아닌데 이런 뉘앙스예요. 뭐냐 하면은 모델이 한 개냐 데이터가 한 개냐가 약간 서로의 관점이에요. 뭐냐 하면은 빈도주의 프리 컨티스트는 어떤 참인 모델 하나가 딱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데이터들은 이제 데이터에 대한 분포를 정해놓고 그 모델을 바탕으로 데이터들이 샘플링이 막 되는 거죠. 예. 그걸 계속 봐가지고 모델을 여러 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가 딱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딱 하나 정해져 있다를 정해놓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베이지아는 일단 모델이 여러 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델이 왜 여러 개냐 하면은 우리가 W 지금 웨이트에 대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웨이트가 어떤 뭐 유니폼 분포를 갖고 있다 하면은 그 웨이트가 0에서 1 사이에 뭐 1, 0, 1 유니폼을 뭐 프라이어로 가진다 했을 때 거기 가지는 모든 것들이 다 그 모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델이 여러 개일 수 있는 거죠. 베이지아는. 근데 데이터도 사실 여러 개로 볼 수 있는데 얘네는 보통은 데이터셋을 그냥 한 개로 퉁쳐서 봅니다. 예. 그것도 뭐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이고 그럼 이제 얘네는 데이터셋을 거의 진리 마냥 고정해 놓고 그 다음에 모델의 불확실성을 보는 거예요. 예. 빈도주의는 이제 모델을 거의 진리 마냥 박아 놓고 그 다음에 데이터셋들을 이제 그 변동성들을 보는 거고. 예. 그래서 이걸 왜 얘기했냐 하면은 여러분 지금 이 바이어스 베리언스 트레이드 오프가 다들 막 그 분산이니까 데이터의 분산 막 이러면서 그 생각보다 다들 이해를 잘 못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모델의 분산입니다. 모델의 분산. 이게 뭔 소리냐 하면은 이 피겨가 굉장히 지금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예시냐 하면은 저희가 성이 지금 여러 개잖아요. 네.
성이 지금 100개입니다. 성이 여기서 100개고 이 100개가 뭐냐 하면은 하나하나가 모델인 거예요. 근데 어떤 모델이냐 하면은 저희가 데이터셋을 DI라고 하고 이거를 100개를 준비했어요. 각각 샘플이 25개로. 그러니까 총 2,500개의 그 데이터셋이 있었던 건데 그걸 지금 100개로 나눈 거예요. 예. 그다음에 그 각 DI에 대해서 어떤 그 아까 그 폴리노미얼 그 25자로 해서 피팅을 한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은 각 DI마다 25개 데이터가 있고 25의 차수가 이게 있으니까 인터폴레이션 저희가 완벽하게 피팅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해서 모델을 총 100개를 학습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다 그려봤어요. 모델 한번 다 그려봤더니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 람다를 일단 무시하셨을 때 지금 이렇게 요동치는 뭔가가 나온 거죠. 예. 이게 하나하나가 다 모델이다. 예. 그래서 모델이 보면은 굉장히 요동치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그 데이터가 변하면은 데이터의 변한 거에 따라서 모델이 피팅이 되고 그러면 모델이 변할 거예요. 그게 이제 모델의 분상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빨간선이 이것들의 평균을 이렇게 그린 거거든요. 이게 이제 평균인 거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여기 요동치잖아요. 예. 이 점에 대해서 이 요동치는 값들을 분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구한 게 바이어스 베리언스 트레이드 오프에서 말하는 베리언스예요. 모델의 분산. 이거를 항상 기억하셔야 되고. 예. 그래서 사실 지금 이 람다가 왜 있냐 하면은 지금 만약에 람다가 지금 여기도 마이너스 2.4로 0까지는 아닌 상황이에요. 근데 만약에 람다를 그냥 아예 치워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인터폴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엄청 이제 돌아다니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 이 초록색이 지금 트루 그건데 이거에 따라서 생기는 25개의 샘플을 다 인터폴레이션 하는 그 모델들 100개를 그 막 그리기 때문에 엄청 요동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는 람다 아까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을 사용해 가지고 이 모델의 컴플렉시티를 좀 제한을 시킨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얘네는 아무래도 좀 그 개수가 크다 보니까 그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이 크다 보니까 좀 작은 웨이트들을 가지는 애들로 이렇게 주로 피팅이 됐고 얘네는 좀 크다 보니까 분산 크게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자 문제가 뭐냐 하면은 자 저희가 이렇게 지금 보면은 얘네는 이 평균에서 요동치는 게 거의 없잖아요. 분산이 굉장히 작은 거죠. 예. 분산이 굉장히 작으면은 보통 좋다고 말하죠. 예. 저희가 원하는 거가 항상 이렇게 나오니까 그 상황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은 피팅이 상당히 잘 안 됐다. 저희는 지금 이거를 이렇게 피팅을 하는 게 목적인데 지금 이거만 이렇게 피팅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평균이고 이게 트루 모델의 평균이니까 평균 차이 뭐냐 이게 바이어스겠죠. 예. 바이어스가 굉장히 크다. 배경수가 작으니까. 그리고 얘네는 보니까 평균은 상당히 잘 근사했어요. 예. 근데 안 좋은 점이 모델의 분산이 너무 크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게 이렇게 잘 바이어스가 거의 없다는 걸 알아가지고 이 모델을 하나 샘플링해서 쓰면은 그때 모델은 막 이렇게 생겨가지고 저희가 실제로 원하는 모델을 잘 근사하는 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간의 간극을 잘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이어스 베리언스 트레이드 오프다 이거고 원래 바이언스 밸런스 트레이드오프다 하면은 당연히 써야 되는 시기인데 제가 생략을 했네요. 예. 뭐 보면은 막 여기 에러를 바이어스 밸런스 노이즈 이렇게 분해가 되고 이거는 저희가 어쩔 수 없는 거고 이거를 잘 어떻게 조정을 할 거냐가 우리의 선택에 맡겨져 있다가 이제 바이언스 밸런스 트레이드오프고 저희가 생각을 했네요. 좀 그렇다 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저희 이 통계학과에서의 관점은 자 모델이 잘 피팅하면 좋긴 한데 근데 그렇다고 너무 잘 피팅하니까 밸런스 너무 크다 구리다 근데 또 밸런스를 좀 작게 하자니 애들이 잘 피팅을 못하네 이런 문제가 트레이드오프가 있다 이거겠고 이거는 그냥 이 관점이 이제 어디 가든 계속 쓰일 겁니다 막 모델 스페이스 하이퍼 파라미터 스페이스 뭐 하이퍼터시스 스페이스 막 해가지고 막 딥러닝에서 뭐 공간을 어떻게 하고 막 이런 얘기로 가는데 결국 다 이 관점이 계속 쓰인다. 고 이제 자 간단한 얘기는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저희 시작을 할게요. 네, 이제부터 시작을 한다. 뭘 시작하려냐 하면은 약간 이 마지막 행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은 아,
바이어스 굉장히 적어서 좋은데 베리언스 크다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냥 이거 하나를 샘플링해서 쓰는 게 아니고 이것들 다 평균으로 했을 때 지금 이렇게 잘 나왔는데 그냥 평균 쓰면 좋은 거 아니야? 할 수 있죠. 예, 좋아 보이잖아요. 딱 봐도. 그렇죠? 그래가지고 평균을 쓰면 좋다가 실제로 꽤 알려져 있는 결과고 그걸 이제 베이지안 모델 어브리징 이렇게 뭐 하랍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면 좋다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마지막 행위 이렇게 했을 때 왜 잘 되는가를 세 가지 관점으로 좀 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가 이제 이런 거 모델 에버리징 뭐 CAT 뭐 이 모델 하나하나를 어떤 랜덤 베리어블로 보면은 CAT 되겠죠. 그리고 마지노라이징 뭐 이건데 이거를 이제 아래에서부터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좀 옵셔널하고 뭐 CSE구나 통모로에서 다 안 다뤘던 것 같아요. 근데 한번 꽤 흥미롭고 그리고 또 특히 통계를 좀 살리실 분들은 좀 나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이거를 다루 생각보다 빨리 끝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예, 한번 해보죠. 그래가지고 자 일단 프리 컨테스트 메소드를 제가 아까 설명을 잘 안 했는데 자 다시 설명을 해보죠. 그러면 저 아까 이 람다를 잘 고르는 문제로 바꿨다 했어요. 예. 그럼 이 데이터셋이 주어졌을 때 람다를 어떻게 고를 것이냐 할 수도 있잖아요. 뭐 하나 그냥 다 대입해 봐야 되나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맞는 말이고 근데 저희가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막 하고 람다를 그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W를 잘 찾고 뭐 람다 이런 거 잘 찾고 테스트 데이터에서 각각 람다 뭐 마이너스 뭐부터 막 이렇게 막 대입해 보면서 좋은 람다를 찾는 뭐 그런 걸로 해서 뭐 적당한 이 정교화 텀을 찾아보자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러면 당연히 안 돼요.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테스트 데이터는 절대 건드면 안 됩니다. 절대 건드면 안 된다. 이건 지금 그 딱 저희가 그 수능 잘 보려고 모의고사 치는데 갑자기 내 실력을 알겠다고 갑자기 수능 시험지를 빼와가지고 수능을 치는 꼴이에요. 말도 안 되죠. 예. 저희가 검증을 해야 되는데 저희 모의고사 같은 걸로 검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희가 공부한 평소에 수능 특강 이런 게 예를 들어서 트레인 데이터였다면은 모의고사 같은 게 이제 밸리데이션 데이터라고 해가지고 저희 실력 뭐 아니면 여기 람다를 테스트해 보이는 다른 데이터가 또 필요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전체 데이터가 이만큼 있을 때 테스트 데이터를 이만큼 있고 그 다음에 트레인 데이터 이만큼 있고 근데 트레인 데이터에서도 만약에 이런 람다 같은 걸 찾아야 된다면은 조금을 쪼개가지고 그 람다를 찾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밸리데이션 데이터 셋이라고 많이 하고요. 그렇게 해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 이 방법으로 람다를 적당한 잘 작동하는 람다를 찾습니다. 예. 근데 그래서 이 크로스 밸리데이션이 왜 잘 되냐는 그냥 프리 컨테스트 관점에서 똑같아요. 뭐냐 하면은 저희가 데이터셋이 어떤 분포를 띠고 있다를 프리 컨테스트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확률 관점에서 항상 정의를 해놨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저희 데이터 이만큼 있었고 테스트 데이터 이만큼 있었고 트레인 데이터 이만큼 있었고 크로스 그 밸리데이션 위한 데이터도 이만큼 있었어요. 근데 저희 가정한 게 뭐냐면은 이 모든 데이터셋은 지금 다 동일한 분포에서 나왔다가 저희 가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크로스 밸리데이션으로 적합한 람다를 찾는 거가 결국 그 같은 데이터 분포 안에서 어떤 조그마한 거에서 잘 작동하는 애를 찾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확률적인 관점에서 잘 작동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에 이제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잘 맞아떨어지죠. 그래도 단점이 뭐냐 하면은 일단 데이터셋이 낭비가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트레인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쓰고 테스트 데이터 좀 쓰고 싶은데 근데 그 트레인 데이터에서도 조금 쪼개야 된다는 거죠. 밸리데이션을 위해서. 그러니까 데이터셋이 아깝고 무엇보다 밸리데이션 데이터셋 조금에 대해서 다시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까 람다를 찾고 싶다 했는데 람다를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몇부터 막 0까지 막 1000개를 쪼개놓고 그 1000개의 람다에 대해서 모델들을 다 재학습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 코스가 장난 아니겠죠. 예, 뭐 GPT 같은 거를 예를 들어서 하루에 트레이닝 하는데 10억 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10억을 그거를 이제 막 말도 안 되게 많은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해서 한다? 너무 코스트가 크죠. 근데 여기서 비숍 씨가 말하기를 자 베이지양이 아 좋아 베이지양이 왜 좋냐 하면은 베이지양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하면은 제가 기존 이제 프링커 테스트의 관점은 계속 이제 MLE를 보통 다루고 있는데 MLE 저번에 오버피팅 있다 했었죠 뭐 그것도 일단 뭐 프라이어 같은 걸 통해서 방지할 수 있고 훈련 데이터만으로도 이 모델 복잡도 뭐 람다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결정이 가능하답니다
저는 이게 계속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된다는 거지? 하면서. 그리고 인퍼런스 가능. 이거는 이제 뭐 W 분포 그 분포 W의 분포가 이제 모델의 분포인데 모델들에 대해서 이제 막 확률 그 분포가 주어져 있으니까 저희가 뭐 가설 검정을 한다던가 그런 것들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 훈련 데이터만으로도 모델 복잡도를 어떻게 결정을 하냐를 한번 알아볼게요. 이건 뭐냐면은 그냥 여러분 하던 거랑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예. 그냥 이게 그거예요. 맥시멈 포스테리얼 이건데 그냥 저희가 라글리후드가 그 P B바 모델 이거 M 모델이라 할게요. 이거였고 아니죠 아니죠. 이게 라일리후드고 그리고 여기다가 모델의 어떤 프라이어를 하면은 포스테리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비계하니까 구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뭐야 이거? 그쵸. 다시 네 그쵸. 네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요. 원래는 이것만 최대화하는 게 저희 ML이었는데 이거를 최대화하는 게 맥시멈 포스테리어인 거죠. 그냥 지금 그 프라이어 하나 들어간 거다. 그러니까 전부여서 이건 막 완전히 베이지안이라고 말하긴 뭐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거 보면은 그냥 그 저희가 웨이트를 그 프라이어를 준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막 그 일반적으로 노멀인 어떤 리그레션 문제를 생각했을 때 W를 어떤 컨주거시를 가지기 위해서 이러한 거를 주고 막 계산을 해 보니까 그 포스테리어의 라이리후드를 이렇게 구해 보니까 이런 식의 나왔더라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볼만한 건 뭐냐 하면은 이거는 그냥 라이리후드거든요. 저희가 원래 그 노말에서 라이리 그 MLE 구하는 게 이런 거라고 그 이렇게 리스트 스퀘어 해결하는 거라고 말했었어요. 근데 여기 딴 거 뭔가가 붙은 거죠.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지금 W 트랜스포즈 W가 그냥 W의 크기에 제곱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보던 그 리치 그 얘기를 안 했네. 뭐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 레귤러라이제이션 그 W의 크기에 이제 그 제한을 둔 거하고 같은 모양이 나타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프라이어를 어떻게 잘 설정을 하니까 그런 레귤러라이제이션을 같이 이렇게 그 라이리후드로 보는 것처럼 봤더니 같이 볼 수 있더라. 그냥 이 얘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아까 저희가 레귤러라이제이션에서 람다가 이 식을 다 전개해 보면은 베타 분의 알파 이때의 람다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알파 베타 찾으면은 람다 찾는 거죠. 그때.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좀 어떻게 해결이 되더라 이 얘기고 그리고 그 제가 프라이어를 지금 이 노말로 줬는데 노말 말고 이런 거 줘도 되거든요. 이거 익스포넨셜 패밀리 텐데 이런 식으로 주면은 저희가 이 프라이어를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다양한 레귤러라이제이션 효과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 이거 지금 얘기를 할까? 지금 얘기를 하죠. 자, 나와라. 라쏘. 여기 있을 텐데. 실수로 빼먹었는데. 일로 와야겠네. 여기 있다. 이게 아까 저희가 W 제곱이었잖아요. 네. W 제곱 말고 W 절대값의 뭐 1승 보면은 여기 절대값의 1승 아니면 절대값의 2승 이면은 아까 저희가 크기 이 W 제곱 본 거고 뭐 여러 개 뭐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선택했을 때 이런 모양이 나오고 이거를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같이 그림으로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약간 W 제곱일 때 이 원 모양이 나타나고 이때 옵티마이제이션 해결하는 W를 찾을 때 이 교점에서 찾게 되는데 근데 이 교점에서 찾을 때 이러한 W를 찾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원점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는 W를 지금 찾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1승으로 놓으면은 이렇게 마름모 모양이 나오고 그때는 물론 이런 데를 겹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축에 그 올려져 있는 이 점을 찾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W1이 0일 때죠. 그러니까 이제 자, 이게 1승일 때는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도 페널티를 주기 때문에 얘 존재하지 않는 식으로 페널티를 막 줘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0이 돼버려라. 이렇게 페널티를 준다는 거고. 그래서 아예 그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 아까 M 그 다항식 그 폴리노미얼로 생각을 했을 때 몇 개를 그냥 만약에 이그
Q는 1일 때 절대값으로 해서 페널티를 줬을 때 몇 개를 아예 그냥 0으로 보내버리는 상황이 나온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몇 개의 다항식은 안 써도 돼 하면서 모델을 좀 축소시키는 좀 스파르스한 모델을 가지게 하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라쏘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거를 리찌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Q는 2일 때가. 예. 근데 이제 장단점이 있는 거죠. Q는 2일 때는 이게 W 제곱이다 보니까 쿼드라틱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미분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잘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Q는 1일 때는 절대값이다 보니까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들이 있고 잘 원하는 대로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떤 수학적으로 다루기는 힘든데 장점이 아까 말한 것처럼 아예 몇 개를 그냥 무시해 버릴 수 있다. 스파이스 모델을 가져갈 수 있다. 뭐 이런 장점이 있다. 네. 뭐 많이들 쓰고 어쨌든 그래서 프라이어를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런 라쏘, 리치 이런 거를 막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베이지안의 어떤 한 가지 장점으로 언급을 할게요. 근데 이거는 되게 단순한 베이지안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막 프레딕티브 디스트리뷰션 해가지고 막 하는데 이거를 결국 저희가 뭐 그 지금 MLD, MAP 이런 거는 특정 W를 하나 골라가지고 그 모델을 쓰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그 W가 보통 어떻게 생겼고 이거에 대해서 알면은 그걸 다 방영해서 아까 모델 평균 땡긴 거 마냥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때의 알파 베타가 아까 람마를 결정한다 했잖아요. 람다를 결정한다 했잖아요. 그때의 뭐 람다를 찾는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쓸 수 있고. 좀 더 할게요. 좀 더. 예. 이제 이게 이제 좀 더 풀리 베이지안스러운 그런 모습인데 아까 마지널라이즈 하면은 오버피팅을 좀 피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위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피하는 걸까? 저 사실 좀 애매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제가 저번에 그 막 상민이 형이 가위바위보를 못 해가지고 프라이어가 어쩌고 막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하고 비슷한 맥락이지만 살짝 다르거든요. 예. 프라이어만 고려한 게 아니고 그때 프라이어가 방영된 뭐 그 포스테리어에서 W들이 각각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또 뭐가 바뀌고 좀 복합적으로 좀 체인 마냥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됩니다. 근데 그래서 마지널라이즈가 어떻게 오버피팅을 피할 수 있냐 하면은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좀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총체적인 사고. 좀 총체적으로 모든 걸 고려해서 한 번에 좀 결정을 하자. 이런 거에 가깝고 그 예시를 제가 뭘 할까 정말 고민을 많이 하다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일단 가져와 봤습니다. 자, 예시가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특정 상황에 특정 행동을 취하면은 큰 이득을 취할 확률이 높다. 이게 뭘 예시를 뭔 상황 뭐냐면은 이게 특정 상황이 지금 데이터셋이고요. 제가 생각을 한 게 특정 행동은 이제 어떤 어떤 뭐 파라미터를 고르는 행위예요. 예. 그때 큰 이득, 로스를 줄이는 그런 확률이 높다고 알고 있다고 할게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오버피팅이 뭐냐 하면은 특정 데이터셋에서 특정 W를 고르니까 로스를 완전히 줄일 수 있다라 이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전반적으로 바람직한 상황은 아닌 거죠. 특정 상황에만 딱 되는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리스크가 크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를 골랐을 때 그게 다른 데서 안 먹힐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좀 총체적으로 사고를 하는 게 이제 마지노라이즈고 그거 예시를 이제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이걸 써보고 이걸 써놓고 예시를 뭐 찾을까 고민하니까 갑자기 기영이 머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이게 뭐냐면은,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주식, 국장, 막, 밈 이런 거 있는데, 뭐냐 하면은, 차트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이게 기영이의 머리고, 그리고 저희가 이런 모습이 보였을 때, 여기서 매수를 하면은, 기영이가 손을 들 거기 때문에, 이때 사야 된다. 이게 이제 기영이 차트 매수법이거든요. 실제로 쓴다는 사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네, 상이 웃고 있는 기영이를 보면 도저히 안 살 수가 없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뭔 소리냐 하면은 저희 지금 하는 그거예요. 여러분 기영이 차트 매수법이 이게 정상입니까? 상식적으로? 네. 주식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예 뭐냐 하면은 이게 결국 지금 저희가 한 가지 특수한 잘 되는 상황을 보고 그걸 따르는 거죠. 이때까지 저희가 차트를 이게 데이터셋이라고 볼게요. 예, 이 차트를 보고 매수할지 말지 W를 막 결정한다 하고 예, 그때 이제 MLE로 구하면은 기영이 차트에서 사라. 이제 한번 봤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우리는 총체적인 사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W에 대해서 저희가 분포가 존재하는 겁니다. 예, 프라이어 뭐라고도 말할 수 있겠고 근데 이게 프라이어에서 좀 더 가서 이제 포스테리어까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어떤 거를 좀 반영할 수 있냐 하면은 보통 국장이 조금 요동친다. 예. 그리고 잘못 썼다간 진짜 이거 여기서 인생 다 걸었다가는 진짜 큰일 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는 거죠. 그런 걸 고려를 해서 매수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보니까 그게 이제 마지널라이즈 W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고 그게 이제 총체적인 사고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마지널라이즈 어떤 W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거가 자, 보시면 이건데 예. W에 대해서 적분을 해서 보거든요. 좀 이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총체적인 사고를 하는 거다라고 할 수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오버피팅을 그 직관적으로 이렇게 해서 방지할 수 있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이거 좀 넘어가고 일단 이거부터. 그래서 그래서 모델 뭐 데이터셋 뭐 이게 뭐냐 하면은 모델은 이제 저희가 파라미터 W로 이미 정해놨다 했을 때 W와 데이터셋 D에 대한 분포를 한 번에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이라고 아시는 분들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거 각각이 지금 노말 분포인 겁니다. 노말 분포, 노말 분포. 그리고 여기다 각각에다가 노말 분포에다가 0.5를 곱한 거 더하고 0.3 곱한 거 여기 더하고 0.2 곱한 거 더하고 해서 어떤 이상한 그 디스트리뷰션 하나 만드니까 이런 모양이 나왔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모델은 예를 들어서 이거를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W 그리고 D를 방영해서 어떤 그 데이터셋을 모델링하는 방법. 예. 이것도 이것도 그리고 이걸 다 고려한 것도 어떻게 보면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게 이제 모델인 거고.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가우시안이 주어지고 W가 그러니까 이제 가우시안으로 그 분포한다. 뭐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이제 어떤 모델 뭐 회귀 분석을 예시로 들면은 그 뭐야 평균이 x 베타고 시그마 제곱 인 곳에서 어떤 y가 샘플링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 이게 데이터 제너레이팅 프로세스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좀 알고 있던 그 사고랑 조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원래 데이터를 보고 어떤 파라미터 추정을 하는데 저희가 원래 하는 그 습관은 그게 맞으나 원래 실제로 모델을 가정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 파라미터가 존재하고 그로부터 y들이 그 분포를 하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것도 지금 그래서 이 모델들이 여러 개 있고 모델들 중 하나로부터 만들어졌다고 가정 계속 중요하다 했어요. 예, 하는 거죠. 그래서 막 이렇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 베이지안은 이 모델 그리고 뭐 파라미터 이거에 대해서 확률을 부여할 수 있다 했잖아요. 예. 그래서 원래 프리컨티스트는 그 모델끼리 비교가 힘듭니다. 모델끼리 비교가 왜 힘드냐 하면은 막 모델의 확률을 저희가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모델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그거에 대해서 라이리후드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모델에 대해서 확률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셋이 주어졌을 때 이 모델의 확률이 무엇이냐를 통해서 이제 각각 모델들을 한 번에 저희가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밸리데이션 셋 같이 추가적인 뭔가가 없어도 거기 안에서 여러 가지 모델들을 한 번에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죠. 각각 모델에 대해서 피팅을 안 시켜도. 저는 그렇다 뭐 알고 있고 그래서 이거 저희가 이 모델 포스테리어 데이터셋이 주어졌을 때 모델의 확률이 어떤지를 비교해 가지고 모델을 고르고 싶다로 이제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델 컴플렉시티를 같이 고려를 해 가지고 이런 게 높은 거를 잘 찾아내는 게 이제 저희가 원하는 거죠. 근데 이제 모델 포스테리어는 이렇게 저희가 뭐 베이지로 맨날 하는 거 마냥 전개가 되는데 이 각각 두 텀을 한번 보면은 MI 이거는 모델의 파이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데이터 이런 거 다 모르겠고 모델이 그래서 어떤 확률로 골라지냐를 하는 건데 아예 방법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사실상 고려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거를 보통 제껴놓고 이거를 고려하는데 그냥 이것만으로 이거를 좀 대충 고려해 보자 하는 식으로 이제 문제가 바뀌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은 모델 에비던스라고 부르고 마지널 라일리후드라고 부르는데 뭐냐 하면은 모델 에비던스 그냥 모델에 대한 증거인 거죠. 그 라일리후드의 어떤 모델 버전이라고 보면 돼요. 예. 뭐 라일리후드 높으면 저희 뭐 증거가 뭐 크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딱 그런 거고. 이거 마지널 라일리후드라고 부르는 이유는 좀 중요한데 이 식을 잘 전개해 보면 이렇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면은 이제 자 모델이 주어졌을 때 W의 분포 그리고 라일리후드를 해가지고 전체 W에 대해서 마지널라이즈 그 전부 다 방영한 총체적인 사고를 한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널 라일리후드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바꿀 수 있냐 하면은 그냥
여기서 W 샘플링하고 이걸 바탕으로 그 데이터 셋 뭐 제너레이팅하는 뭐 확률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어쨌든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 네. 아까 제가 여기서 포스테리어를 얘기했었고 이때 뭐 마지널라이즈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이게 그래서 결국 뭐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하면은 예, 저 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예, 뭐 위에 올려보시면 알 겁니다. 예, 이렇게 바꿀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모델 포스테리어고 이게 모델의 그 주어졌을 때 확률 분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GMM 이것도 이 지금 그 프레임워크와 완전히 맞아 떨어지는 거죠. 각각이 가우시안 분포이고 그리고 저희가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 모델이 나올 확률을 0.5라고 저희가 추정했다 하면은 0.5, 0.3, 0.2를 여기서 곱해 주는 거고 여기서 이제 각각 분포를 이렇게 해서 그 모델링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그 이렇게 모델 평균을 때리는 거를 예를 들어서 이 각각 모델이 다 유니폼 분포라고 하면은 유니폼 분포에 대해서 적분을 한 거는 그냥 그 샘플 민 한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자체도 그 베이지안 모델 어브리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거다. 뭐 이런 얘기했어요. 근데 그러면은 저희가 이건 사실상 찾기 힘드니까 아까 이걸 고른 거 높은 거를 골라야 된다고 말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구하기 힘들다. 왜냐? W에 대해서 적분을 해야 돼가지고. 예. 저희가 식이 좀만 복잡해지면 적분하기 힘든 거 누구나 다 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되게 힘들고 그래서 그거를 베이지한 방법들이 보통 그런데 이제 막 이상하게 막 온몸 비틀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좀 비슷한 걸로 한번 잘 끼워 맞춰 봅니다. 예. 얘도 그러한 거예요. 자, 이 베이지안 모델 셀렉션 거의 다 왔습니다. 이거 사실 이해하기 힘든데 그냥 뇌 비우고 조금만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근사할 수 있대요. 아, 머리가 아파요. 그렇죠? 저도 이거 한 시간 동안 삽질했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그 유도가 될까? 자세한 유도는 그 생략을 할게요. 원하시면 제가 나중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라플라스 어프로시메이션 이런 거 해가지고 막 그 직관과 달리 생각보다 좀 더 엄밀하게 하면은 따져볼 만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직관으로만 좀 이거를 이해해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냐 하면은 저희가 포스테리어 이게 약간 모델 포스테리어가 이거였잖아요. 예. 이거가 어떤 한쪽에 뭐 제일 높은 뭐 지점이 있겠죠. 뭐가 됐든 디스트리뷰션이 정의돼 있다면은 그 이거가 예, 막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데 좀 예쁘게 한 군데만 이렇게 뾰족한 이런 애로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본 거예요. 예, 좀 이상적인 과정이죠 사실. 예, 근데 가정을 하고 그리고 프라이어도 평평하게 이게 유니폼하게 잘 존재 그 분포된다고 한번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설명을 하기 위함이지 이게 지금 뭐 실용적인 방법이다 이건 아닌 겁니다. 어쨌든 설명을 위해서 이런 하나 예시를 끼워 맞추면은 막 이렇게 되는데 이때 이 저희가 W에 대한 그러니까 W에 대한 포스테리어를 작성하면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거든요. 이게 지금 W에 대한 포스테리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막 그 계산을 이게 일단 그 플랫하고 프라이어 플랫하고 이거에 대한 적분을 어떻게 해볼까 생각하니까 대충 이 넓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로 한번 대충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 모델 뭐 에비던스라는 애를 이런 식으로 잘 근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비, 이게 높이가 이 높이. WMAP는 이게 가장 높을 때 이 Y축이니까 이 높이. 그리고 여기서 이걸로 나눈 값 정도로. 이 수식은 좀 더 복잡해가지고 일단 제낄게요. 어제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좀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모델 에비던스라는 애를 지금 저희가 잠깐 예로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델 에비던스라는 애를 그래서 예로 한번 바라보고 나서 로그 라일리후드로 바꿔보니까 이런 식으로 바뀌더라. 그리고 저희가 W가 멀티베리에이션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되는데 자, 빌드업이 이렇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냐 하면은 이 모델 에비던스를 저희가 그 최대화하는 게 저희가 그 아까 그 포스테리어가 제일 높은 모델을 고르는 거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게 제일 높은 애를 고르는 그 제일 높은 모델을 고르는 게
저희가 베이지한 관점에서 좋은 모델을 고르는 거란 말이죠. 예. 근데 이거를 보니까 뭐냐 하면은 얘네는 그냥 사실상 아까 그 그냥 라일리후드랑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그냥 프라이어가 반영된 라일리후드예요. 근데 그럼 얘네가 이제 조금 주목할 만한 거죠. 얘네 자세히 뜯어보니까 이거는 지금 얘가 더 넓고 얘가 더 좁아가지고 0에서 1 사이 값이 나올 거고 ln이 붙어 있으니까 음수가 나올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얘가 0에 가까우면은 음수가 커지는 거고, 예. 0, 그 1에 가까우면은 그 좀, 이렇게 뭐, 그, 뭐야, 그 좀 마이너스 크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 저희가 페널티 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저 약간 레귤러라이제이션에서 페널티 텀 이제 모델 복잡도에 어떻게 보면 페널티 텀 뭐 W의 기울기의 크기에 대해서 페널티 텀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했었잖아요. 아 W의 크기에 대해서 어쨌든 그 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모델 컴플렉시티라고 볼 수가 있대요. 네. 저 이해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지금 이게 작으면 페널티를 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모델 컴플렉시티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W에 대한 포스테리어가 이렇게 돼 있는데 좀 이상적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일단 모델이 굉장히 좀 센시티브하다라고 뭐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뭐 좀 뭐 그렇듯해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그 특정 상황에서는 저희가 그런 식으로 얇게 샤프하게 잘 피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모델의 어떤 스페이스가 크다. 우리가 모델이 아까 그 뭐 예를 들어서 다항식 그 폴리노미얼 생각해도 그 1차 다항식 같은 경우에는 이것밖에 못 하지만 그 뭐 3차 다항식 같은 경우는 이것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할 수 있고 그런 뭐 그 좀 유연한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그 이렇게 뚱뚱하게밖에 못 있으면은 얘를 피팅을 못 하는데 근데 얘로 이렇게 있으면은 이런 특정한 상황에도 잘 피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보면 모델 컴플렉시티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딱 뭐냐 하면은 저희가 이런 식으로 그 베이지안 관점으로 모델을 선택했더니 그냥 그 아까 뭐 크로스 밸리데이션 이런 거 없이 레귤러라이제이션 이런 거 없이도 어떻게 보면은 모델 컴플렉시티 자체에 제약을 주면서 잘 피팅을 하는 이런 파라미터를 찾는다 정도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이지안 관점으로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다가 이제 그 얘기겠습니다. 되게 어려웠죠. 예. 그래서 이건 그 모델 컴플렉시티에 대한 그 좀 더 얘기해요. 예,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베이지안 관점에서 그냥 이런 분포에서 그 어떤 데이터셋이 주어졌을 때 무슨 모델을 고를 거냐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화살표는 그냥 없애는 게 나아요. 예. 그냥 화살표랑 아무 관련 없고. 그래서 여기서 뭐냐 하면은 저희가 데이터셋이 주어졌을 때 높은 값에 속하는 모델을 고르는 게 이제 베이지안 관점에서 모델 셀렉션을 하는 거다라는 건데 자 저기서 얘네 그 좀 이상해 볼 수 있는데 M1이 가장 간단한 모델이고 M3가 가장 복잡한 모델입니다. 제가 아까 뭐 높으면은 막 좋다 했잖아요 했는데 그건 W의 예이고 이건 달라요. 근데 왜 그게 가장 단순한 모델이고 가장 복잡한 모델이냐 하면은 이 지금 M1 같은 경우에는 조금의 데이터에 대해서 그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M2, M3 같은 경우는 많은 데이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설명하고 있고 근데 저희가 확률의 합은 1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복잡한 모델은 아까 다항식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걸 잘 표현할 수 있는데 대신에 많은 거를 조금의 확률로 잘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복잡한 모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분포를 띠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데이터에 대해서 이 정도의 확률로 잘 설명하고 있더라. 그 포스텍이죠, 이거 지금. 그리고 얘는 이제 그 단순한 모델인데 표현하는 게 좀 적다 보니까 조금의 데이터에 대해서 높은 확률로 하고 있더라. 그래서 저희가 어떤 랜덤으로 데이터가 딱 주어졌을 때 그 데이터를 한번 찍어보고 그래서 여기에 주어졌어. 찍어보고 여기서 제일 높은 게 뭐냐? 이거. 이렇게 고르는 거. 그리고 여기서 데이터 이거도 주어졌어. 그러면 여기서 제일 높은 모델 포스텍이라고 뭐냐 했을 때 예. 모델 에비던스라고 말한 게 좀 더 맞겠죠. 정확하게는. 어쨌든. 예.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의 관점을 그 베이지안 아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좀 더 뒤에 사실 다른 얘기들을 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냥 아까 그 모델에 아까 M1, M2, M3 이런 거 났잖아요. 그 M1, M2, M3에다가 예를 들어서 그 폴리노미얼을 각각을 해가지고 플롯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확률로 이렇게 모델링을 해봤더니 그냥 포스테리어 개수 이때가 좋다더라를 확률로도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마 구현을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원래 밸리데이션을 위해서 크로스 밸리데이션으로 이렇게 막 다 하나하나 데이터셋에 대해서 피팅을 해서 구해봅니다.
클래스. 근데 저희는 지금 그런 과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장점들이 있더라가 이 베이지안 모델 컬렉 그 셀렉션의 얘기겠습니다. 베이지안의 장점이다. 예. 그래서 아까 레귤러라이제이션 같은 것도 이런 프라이어로 설명을 할 수 있고, 예. 근데 밸리데이션 필요 없고. 근데 얘네 또한 결국은 아까 이런 것들 그리고 보면 다 가정이거든요, 사실. 이 모델로부터 안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데이터가. 뭐 현실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하나하나 가정이고 사실 그 가정이 틀렸다면 이런 관점마저 다 틀릴 수 있다. 정도 하나 얻어가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지 음, 그냥 알았지가 않는다. 알겠습니다. 모델과 웨이트 어떻게 다르냐? 이제 모델이 좀 더 포괄적인 건데 예시를 들면은 아까 제가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이 지금 이거 뭐 뭐랄까요? 음, 뭐 어떤 거에 대한 뭐 분포겠죠? 예. 근데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뭐 x에 대한 분포를 합시다. 예. 그 x 하나하나가 지금 여기서는 웨이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예. 그러면은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또 이 모델에서 평균 분산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웨이트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음, 웨이트도 그 어떻게 보면 파라미터. 웨이트도 파라미터인데 웨이트도 어떻게 보면은 그 분포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분포에서 샘플링 되는 애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포화송 예시를 잠깐 들었었는데 포화송 뭐 포화송으로 뭐 1, 2, 3, 4, 5, 6, 7, 8 이런 거 샘플링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샘플링 된 애를 가지고 또 뭐 그걸 평균으로 하는 그 가우시안을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웨이트가 어떻게 보면은 파라미터인데 그런 식으로 분포를 가지고 있는 애다 보니까 포화송이 분포를 가지고 있는 애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웨이트 하나하나를 그냥 모델 하나, 모델 1, 모델 2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그 모델 안에 웨이트의 분포를 정해 놓는 식으로. 그래서 어떤 모델은 모델 1은 웨이트의 분포를 이렇게 정해 놓고 여기서 샘플링한 애를 가지고 모델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정의를 하고 여기서 샘플링한 애를 가지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모델이 어떻게 보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긴 한데 크게 다를 건 없다. 네. 그러니까 이제 위에 보면은 모델이 W 분포, 그다음에 데이터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근데 뭐 모델을 어떻게 정의하냐는 그냥 내가 W 하나하나를 다 모델로 둘 수도 있는 거고. 네. 좀 더 포괄적으로. 뭐 W가 나는 뭐 그 인티저라고 해놔요. 그러니까 정수라고 해놔. 네. 그거 자체도 모델 1이라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인티저 빼고 나는 W라는 애가 예를 들어서 소수점, 플롯 이 애를 모델 2라고 둘 수도 있는 거죠. 네. 좀 총체적으로 좀 막 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클래스를 정의하는 거죠. 클래스. 이해됐나요? 나중에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네, 오케이. 또 궁금한 거 있나요? 다들 아, 포기를 한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오케이, 그럼 이거 뭐 집에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줄 건 주고. 아무튼 이때까지 위해서 한 것들은 좀 어렵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직관 정도. 베이지한 관점으로 어떻게 하면 오버피팅을 좀 이렇게 해결할 수 있구나. 이런 거 한번 얻어갈 수 있는 정도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 자, 이제 여기부터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넣어놨습니다. 넣어놨는데 제가 하고 싶은 왜 넣었냐? 전 재밌었거든요. 그때 예. 그러니까 좀 재밌는 내용을 좀 넣어놨고 한번 같이 보시죠. 이 내용은 이제 implicit gradient regularization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이 거창한데 뭐 없습니다. 이게 딱 결과만 말하면은 저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어떤 최적화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그 딥러닝 같은 데 가면 그게 스탠다드란 말이죠. 거의 다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쓴단 말이죠. 그거에 기반한 베이스들. 근데 나중에 사람들이 약간 뒷부분 친 건데 뜯어보니까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우리가 피팅을 하는 거가 약간 레귤러라이제이션이 적용된 뭔가로 피팅을 하는 거더라라고 뭔가 해석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개소리냐? 예,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볼까요? 자, 자, 시간에 따라서 W가 어떻게 변하는가?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학습을 할 때 이 값이겠죠? 그렇겠죠? 예. 근데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 W가 시간에 따라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생각하면은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T가 변함에 따라서 이만큼 W가 변하는 거겠죠. 근데 이거를 저희가 보시면은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T가 엄청 조그마한 수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까지 이산형, 디스크릿하게 이렇게 갔던 건데, 근데 그거를 엄청 조그맣게 이렇게 간다 해볼게요. 예. 그걸 이제 그레디언트 플로우라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막 유도를 해봤는데 이게 이게 그 그레디언트 플로우로 계산했을 때의 그 수렴할 때까지 그 궤적이에요. 트라젝터리. 그리고 이게 저희가 일반적인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계산했을 때 그 트라젝터리입니다. 보면은 다른 값을 향해 가고 있죠. 네. 그러니까 뭔가 달라요. 이 뭐 t가 좀 현실적으로 좀 그렇게 작을 수가 없다 보니까. 근데 그게 이러한 어떤 레귤러라이제이션 값을 더한 어떤 이런 로스 그 랜드스케이프. 네. 그러니까 로스가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볼록한 거. 이 밝은 쪽이 높은 값이고 이 검은 쪽이 작은 값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C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겠죠. 보면 A랑 C랑 살짝 달라요. 자세히 보면은. 어쨌든. 그러니까 이거를 더한 거에서 그레디언트 플로우. 그러니까 그 완전 세밀하게 이렇게 해서 갔더니 그게 이 저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갔던 그 트래젝토리더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레디언트 플로우랑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이산형 컨티뉴어스 이 연속형 차이 때문에 살짝 다른 게 존재했는데 그 다른 게 무엇인가를 분석을 해보고 그거를 이제 더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해봤더니 그 이렇게 되더라 한 거죠. 그럼 이제 그래서 이 정체가 뭐냐? 그레디언트 플로우랑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정체가 차이가 뭐냐를 아래 보면은 수식을 막 이렇게 유도하는 과정이 있어요. 예. 수식을 다 유도를 해보니까 자 이거를 그 그레디언트 플로우로 간 게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최적화한 거더라라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 레귤러라이제이션 저희가 더할 때 그 느낌 같죠? 그러니까 원래 로스에다가 뭔가를 더한 거를 로스로 해가지고 그거를 플로우로 이렇게 연속형으로 막 갔던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가 뭐냐 하면은 얘가 뭡니까 여러분? 그레디언트죠. 네. 그레디언트의 크기에 알파는 러닝 레이트예요. 저희 지금 얼마만큼 갈 것이냐. 네. 그레디언트 크기의 제곱에다가 이 러닝 레이트를 곱해서 더해주는 이거를 같이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지금 그레디언트가 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학습을 시켰을 때 사실은 이렇게 해서 하고 있더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원래 의도했던 그런 레귤러라이제이션 아니다 보니까 임플리시트라고 부르는 거고, 예. 그래서 임플리시트 그레디언트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냥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하던 거가 사실은 이런 레귤러라이제이션이 존재하더라. 이 해석을 하는 거고, 아까는 저희 W의 크기에 대해서 줬는데 꼭 W의 크기 막 이런 거 아니어도 되거든요. 예. 그냥 자체적으로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잘 하기 위해서 어떤 텀을 붙이는 걸 이제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것도 이제 W에 대한 그 그레디언트로 했는데 지금 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 뭐 생각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일단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왜 저렇게 되냐를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저희가 여기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간다 할게요. 예.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그 알파를 조그맣게 하면은 이렇게 가겠죠. 예. 근데 알파를 좀 크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동을 많이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여기서 이만큼 이동할 거예요. 그러면은 1로 가겠죠. 예. 만약에 저희가 러닝 레이트가 크잖아요. 그럼 이 가파른 곳에서 이동을 엄청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파른 곳으로 다시 잘 안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런 결과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로 잘 학습을 시켰을 때 엄청 가파른 그런 곳은 잘 안 갔더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일단 그렇게 했을 때 로컬 미니멈에 조금 안 빠지는 그것도 있고 이것도 여기서 장점이 플랫 미니멈, 샤프 미니멈이라고 이게 그 요즘 연구 분야에서 많이 쓰이는 건데 그러니까 뭔 소리냐 하면은 플랫 미니멈이 샤프 미니멈보다 좋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옵티마이제이션을 어떤 그 W나 이런 걸 대해서 시켰는데 그냥 둘 다 지금 똑같은 미니멈 값을 갖고 있으면은 다 좋은 거 아닌가 싶을 수도 있는데 얘네가 좀 더 좋다는 거예요. 왜냐? 얘네가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좀 더 잘 된다. 그 예시가 이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트레이닝이랑 테스팅이랑 이게 분포가 똑같은 분포에서 나왔다고 가정을 하지만 결국 그 데이터들은 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분포에 대해서 로스를 한번 그려 보니까 그 주어진 샘플에 대해서 근데 이거는 뭐 오히려 좋은 가정으로 엄청 똑같이 생기게끔 이렇게 했는데도 값이 조금 달라지니까 여기서의 샤프 미니멈이 이런 값을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로스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 우리가 미니멈이라 생각했던 게. 그러니까 이제 샤프 미니멈에 해당하는 거는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잘 안 되더라 하는 이런 직관적인 뭔가를 부여하는 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샤프 미니멈을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통해서 조금씩 피할 수 있더라. 그때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조금씩 도와주더라. 그래서 implicit gradient regularization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되게 흥미롭죠, 어떻게 보면.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예.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이게 지금 엄청 막 이상한 골짜기 막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위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 3D로 생각하면은 하얀색이니까. 예. 이게 뭐 등고선 이렇게 있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를 그 하는데 그 그레이디언트 디센트 그러니까 그레이디언트 플로우로 생각을 하면은 그 그레이디언트 플로우를 생각했을 때 그레이디언트 디센트하고 좀 다른 그 레귤러라이제이션이 붙었잖아요. 그거를 잘 그 방영을 시켰더니 실제로는 이런 곳에서 그레이디언트 플로우를 하는 거더라. 라는 그림이에요. 보면은 이 가파른 곳, 특히 여기 엄청 가파르잖아요. 이런 거. 등고선 엄청 모여 있으니까. 예. 그런 곳을 거의 죽어도 못 가게끔 이렇게 돼 있는 걸 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이런 상당히 좋은 성질이 되더라가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implicit gradient regularization이겠습니다. 이거는 그 네. 그레이디언트 플로우에서 이게 처음에 그 그레이디언트 크기가 들어가죠. 그 로스 텀에 로스텀에? 그냥 그 여기 안 나고 그죠, 그죠. 예, 그러면 예. 그러니까 이제 로스를 줄이기 위해서 하려고 하면은 네. 이 그레이디언트 크기가 낮은 쪽을 찾아가게 되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형이 말한 플랫 미니멈은 그 음, 주변이 다 그레디언트가 완만하잖아. 음, 음, 그러니까 이제 샤프한 쪽으로 빠지기보다는 음, 그레디언트가 낮은 쪽을 찾아가니까 플랫 음. 미니멈을 좀 찾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맞아요, 맞아요. 예, 되는 예. 그러니까 자동으로 지가 찾아가던 맵을 바꾼 거예요. 음. 예, 이런 걸 방영을 해가지고. 상당히 좋은 성질이 있다. 이 정도. 뭐 알파 값에 따라서 변하긴 하겠죠. 그 정도가 레귤라이제이션 정도가. 그러니까 얘라고 뭐 샤프 미니멈을 절대 안 가고 이건 아닐 거예요. 예. 근데 그래도 이런 좋은 장점이 있더라. 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나요?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그래서 라지 뉴럴 네트워크에서 뭐 그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안 더했는데도 좀 잘 되던데 할때 하나의 해석하는 방법으로 임플리시 그레디언트 디센트 이게 좀 강요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좀 뭔가 연구해 볼 만한 거리가 생기는 거죠. 그거고 제가 이제 대망의 제가 하고 싶었던 더블 디센트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논문을 상당히 제가 많이 넣어놨어요. 이때까지 제가 논문을 실은 적이 없었거든요. 왜 넣어놨냐 하면은 최신 주제라서 넣어놓은 거예요. 최신 주제라서. 옛날 주제들은 교과서에 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논문까지 언급할 필요가 없는데 최신 주제라서 좀 언급을 해놨습니다. 이게 오픈 AI에서 이제 포스팅이고 어, 네. 뭐 더블 디센트란 거 알아볼 건데 일단 첫 번째로는 원래 이런 그 논문에서 그 얘기를 꺼냈고 그리고 좀 더 이제 더블 디센트 논문이다라고 하면은 보통 부르는 거는 이 논문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 오픈 AI에서 같이 작성한 거예요. 네. 한번 설명을 해보죠. 잠깐만 이거를 일단 가져와야겠는데. 이거 보죠. 제가 바이어스 베리언스 트레이드오프 할 때 이 플랫이 당연히 있었어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네.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모델의 복잡도 아니면 모델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 뭐 그런 거예요. 모델 클래스 아까 뭐 MI 그 얘기했을 때 그런 느낌도 포함되는 거죠. 근데 이게 커지면은 저희가 잘 근사할 수 있기 때문에 바이어스는 그 되게 작아진다. 트레이닝 데이터에서는 굉장히 잘 되는데 근데 테스트 데이터에서는 분산이 커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안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 그래서 제너럴라이징 갭이 발생하더라. 이거 얘기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통계학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항상 이 바이언스 베게스 트레이드오프로 야, 모델 너무 크면 안 좋아를 맨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현대 그 모델들 아시나요? GPT-3, GPT-4 막 이런 거 있잖아요. GPT-3가 아마 파라미터 거의 1조개인가 그래요. 1조개. 이 관점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 그 말이나 됩니까? 아 근데 사실 말이 안 되진 않아. 왜냐? 데이터가 몇십 조개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제가 아까 좀 그 제가 좀 최근에 계속 찾아보고 그랬는데 현대 데이터 모델들은 그래서 그 데이터 셋 크기와 이제 파라미터 셋의 크기가 어떻게 되나를 한번 비교해 보고 싶었는데 그건 얘네들이 안 밝히더라고요. 근데 다들 추정하기로는 모델 파라미터가 오히려 샘플보다 더 많다가 요즘 그 대규모 모델들이다라는 얘기들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아까 그 저희 데이터셋 아까 뭐 25개 고 다항식 25개 썼을 때 완전히 인터폴레이션 하면서 얘네가 이상하게 됐잖아요. 예. 그럼 이제 얘네가 완전히 외워버리니까 그 제너럴라이제이션 잘 안 되고 그런 거 아니야? 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자 이거 보면은 자 이게 요즘 밝혀진 어떤 사실입니다. 뭐냐 하면은 더블 디센트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건데 두 번 감소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더블 디센트다 이거고 저희가 이때까지 알고 있던 바이언스 베리언스 트레이드오프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모델 크기를 이 정도에서 적당하게 멈추자가 이때까지 저희가 원하던 것들이 돼요. 근데 이게 실험을 통해서 옛날에는 그 막 컴퓨터가 뭐 좀 안 좋다 보니까 실험을 이렇게 많이 못 돌렸는데 컴퓨터가 어마무시하게 커지고 파라미터를 몇 조개 이렇게 할 수 있다 보니까 실험을 잘 할 수 있었던 거죠. 실험을 잘해서 보니까 자 오히려 모델 파라미터를 더 늘렸더니 오히려 감소하더라. 네, 되게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우리가 인터폴레이션 해가지고 그 샘플 개수에 맞게 싹 다 외워버린 그 순간이 온단 말이죠. 네. 그래서 엄청 성능이 안 좋은 그 순간이 오는데 여기서 더 파라미터를 증가시켜 보니까 오히려 성능이 더 좋아지더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때 미니멈보다 이때 미니멈이 더 작아진다가 이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더 키우면 더 키울수록 더 좋아요. 네. 이게 지금 현대 모델들이 그 학습을 하고 있는 그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요즘 어떻게 부르냐 하면은 언더 파라미터라이즈드 뭐 레짐 뭐 클래시컬 레짐 해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그 구간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를 모던 레짐 해가지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이게 어떤 레귤러라이제이션이나 이런 게 들어간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되더라가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한 그거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해석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 해석하는데 굉장히 많은 뭐 그것들이 있고 아직 하나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또 아까 그 이거를 설명하는 뭐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아까 이 임플리시 그레디언트 디센트 또 어떻게 보면 관여를 하는 거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레귤러라이제이션을 관여를 해가지고 뭐 그렇게 되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이거가 이제 처음에 이분들이 밝혔던 거고 이분들은 이제 그러니까 모델 캐파시티가 이렇게 따라서 더블 디센트가 발생하더라를 주장한 거고 이 최근 딥 더블 디센트를 하면은 얘는 더 통합적인 어떤 프레임워크를 제시를 합니다. 뭘 제시를 하냐 하면은 자, 아, 보면은 음, 음, 여기랑 써져 있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모델 파라미터의 개수뿐만 아니라 이 모델의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그러니까 그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생겼는지랑 그리고 우리가 트레이닝을 얼마만큼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옵티마이제이션 할 때 저희가 뭐 에포크 막 설정하잖아요. 실행시켜 보면은. 그래서 막 200번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에포크를 뭐 3번만 돌릴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누구는 에포크를 10,000번을 돌릴 수도 있을 거예요. 예. 근데 그런 것도 다 이 더블 디센트에 관여를 하더라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다 관여를 해서 어떤 우리가 S라는 모델 그 인풋 데이터가 있는데 그 인풋 데이터를 바탕으로 타우라는 어떤 펑션을 매핑 시킬게요. 근데 이게 뭐냐 하면은 타우는 어떤 그 타우 S가 어떤 잘 피팅된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때 타우가 관여하는 게 이 모델의 디스트리뷰션도 관여를 하고 그리고 뭐 그 트레이닝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관여를 하고 뭐 모델 파라미터가 몇 개 있냐 이런 것도 다 관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뭔가 모델 컴플렉시티를 아까
그 모델 복잡도를 그냥 이때까지 베이시스 펑션의 개수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거를 수식화하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습니다. 라데마카 컴플렉시티라던가 VC 디멘션 막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러닝 띄어기에서 다루는. 근데 그런 거 말고 새로 뭔가를 새롭게 제시했는데 뭐냐 하면은 외우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기 쉬워요. 뭐냐면은 이렇게 잘 피팅을 시킨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에러가 그 에러보다 적게 하게 하는 데이터의 개수. 그러니까 얘가 뭔 소리냐면은 이렇게 피팅 시킨 모델이 몇 개까지 외울 수 있냐가 모델의 컴플렉시티를 정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몇 개까지 외울 수 있겠냐. 예. 저희 아까 뭐 25개 있었을 때 25개 외웠었죠. 예. 근데 이게 모델이 복잡해지면 좀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몇 개까지 외울 수 있겠냐 이거고. 그래서 자, 이거보다 그 모델 파라미터 이런 것들이 적은 애들을 언더 파라미터라이즈드 레짐. 그러니까 그 다 외울 수 없는 애들. 예, 다 외울 수 없는 모델 상태를 이거라고 보는 거고 이만큼 다 외웠는데 그 외운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애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이런 모델 컴플렉시티라는 애를 정의를 할 겁니다. 근데 이거를 기억하기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은 이거 그냥 제가 생각한 거예요. 더닝 크루거하고 상당히 닮은 것 같더라고. 예. 더닝 크루거 이제 저희가 아는 척 좀 하지 마라. 어디 인터넷에 키베트 때 맨날 하는 그건데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알면은 우매함의 봉우리. 아, 나 이 분야 접수했다. 이렇게 되는데 점점 공부를 오히려 더 많이 했더니 절망의 계곡에 빠지더라는 거죠. 아, 내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근데 그 뒤로 이렇게 쭉 누르고. 근데 이게 뭔가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 거꾸로 뒤집으면 완전 더블 디센트 아니에요? 네, 저도 신기했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실제로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우매함의 봉우리에 있을 때 얘네가 그 되게 성능이 안 좋게 나오는 거죠. 예, 거의 다 외우고 이런 식으로 얘들이 그 외울 수 있는 것보다 그니까 샘플 데이터보다 더 많이 외울 수 있는 애들은 오히려 성능이 좋아지고 근데 그거보다 못 외운 애들은 당연히 성능이 안 좋겠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게 또 뭐냐면은 아까 모델 파라미터 개수에 대해서 그런 놀라운 사실이 있다는 것도 알았는데 모델 트레이닝 이 그 에포크 이런 것도 관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관여를 할까를 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 스텝씩만 가본다 해봅시다. 한 스텝씩만. 그러면 모델 파라미터가 200개인데도 막 10개만도 못한 성능을 발휘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하나 애들이 다 피팅을 제대로 못하니까. 예, 원하는 데까지. 근데 만약에 뭐 10개를 파라미터를 쓰더라도 막 에포크를 그냥 수렴할 때까지 끝까지 돌려버리면은 뭐 비슷한 성능을 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같이 이런 그 모델 컴플렉시티에 관여를 하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자, 이게 클래시컬 리즘 저희가 그 바이어스 베겐스 트레이드 오프로 알고 있던 그 지점 그리고 우매함의 봉우리 한번 오른 다음에 쭉 가는 그리고 이 초록색 점선은 트레이닝 데이터입니다. 트레이닝 데이터니까 이제 다 외웠으니까 이제 그냥 로스가 0인 거죠. 예. 근데 트레이닝 데이터 로스가 0인데 테스트 데이터 그 에러마저 적어. 굉장히 신기한 거죠. 예. 이거는 이것부터 볼게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하면은 이거를 x 그 y축을 쭉쭉 그어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파라미터가 자 이만큼 있다 했을 때, 예, 그 파라미터가 뭐 30개 있다. 아, 뭐 30개 아니에요. 이거 사실. 아, 30개 맞네. 위드 파라미터가 30개구나. 어쨌든 이렇게 있다 했을 때 이거를 직선으로 잘라가지고 단면을 잘라가지고 쫙 펴서 보는 거예요. 그럼 뭐냐? 여긴 높다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했다가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에포크 이 모델 몇 번을 합숙시킬 거냐도 이렇게 더블 디센트 모양을 띠더라. 이 지금 얘기겠습니다. 그냥 신기하죠. 그럼 이게 아까 어떻게 되냐 하면은 제가 이거 아까 빼먹었는데 베이지안 모델의 그 장점을 얘기할 때 또 하나 얘기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저희가 그 크로스 밸리데이션 같은 걸 통해 가지고 하면은 생각해야 될 게 모델 그러니까 우리 샘플 개수에 맞춰서 모델을 결정해야 되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생겨요. 샘플 개수가 몇 개이냐에 따라서 샘플 개수보다 많은 모델 컴플렉시티를 가지는 애들은 다 외워버릴 거기 때문에 쓰면 안 되겠다. 이런 이상한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베이지안으로 아까 한 번에 해결이 가능하거든요. 베이지안은. 근데 그 저희가 지금 이 쓰는 이 그러니까 표준적인 이 방식에서 베이지안 말고 이 더블 디센트를 생각을 하면은 데이터가 많아진다고 마냥 좋아지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저희가 이 구간에 있던 그러니까 파라미터 30개인
뭐 30개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 구간에 있던 애들은 데이터 샘플 수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그래프가 서서히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예. 그러면서 이 오르는 이 구간이 여기에 위치할 수 있는 거죠. 샘플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예. 데이터가 많아지면 마냥 좋은 줄 알았더니 아닐 수도 있더라. 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더블 디센트 이것 때문에 상당히 주목을 해볼 만한 부분이고. 예. 그래서 이거를 해석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시도가 있습니다. 현재도 있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솔직히 한동안 이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인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 또 그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지금 제가 몇 개를 일부러 설명 안 했는데 원래 막 모델의 성능을 측정을 할 때 그 뭐 아까 바이어스 베리언스 트레이드 오프 막 수식 분해할 때 막 그 이렇게 든다 했잖아요. 바이어스, 베리언스, 노이즈 이런 식으로. 현대 딥러닝 모델에서는 어떻게 분열을 하냐면은 이렇게 분해를 합니다.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그 그러니까 어떤 참인 모델이 있고 거기서 우리가 학습시킨 모델이 얼마나 벗어나 있고 이게 지금 바이어스인데 예. 그게 지금 어프록시메이션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렇게 우리가 그 생각했을 때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델이 실제로 옵티마이제이션으로 도달을 못할 수도 있다. 그 로스 막 그 그레디언트 막 이 로스 랜드스케이프가 이상하게 생겼으면 도달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실제 모델과 그러니까 우리가 최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그 모델과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모델 중에 최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모델 그뭐 절대적인 참 말고 절대적인 참과 최적의 차이는 이거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애들 중에 최적으로 좋다는 애들에 도달할 수 있는지. 근데 그 우리 옵티마이제이션으로 도달할 수 있는 애와의 또 차이가 존재해요. 그걸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이라 하고 그리고 이거는 테스트 데이터와 그 뭐야 트레인 데이터와의 차이, 밸런스 이렇게 뭐 해당한 거겠죠. 예, 어쨌든 이런 식으로 뭐 분해가 되는데 밸런스는 아닌가? 어쨌든 뭐 넘어갈게요. 되는데 그래서 원래 그 딥러닝 띄어기를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하나하나를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예. 이 하나하나 가지고 이건 뭐 유니버설 어프록시메이션 티어럼 뭐 이런 거 다루고 여기서는 뭐 옵티마이제이션 막 여러 가지 기법들 그리고 그때 진짜 되는지 막 이런 것들 다루고 제너럴라이제이션에서 뭐 라드마크 컴플렉시티 어쩌고 막 다루고 하는데 이 지금 더블 디센트 현상은 이 세 개가 모두 관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때까지 이 하나하나를 가지고 분석하는 프레임워크들은 있었지만 이거 몇 개를 그 통틀어서 바라보는 그런 프레임워크는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세 개를 통틀어서 지금 바라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게 이론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지금 그 퀘스천에 해당하는 거고 여러 가지 뭐 해석 그 뭐야 그 해석하는 뭐 방법들이 나오고 있고 그 중에 한 명 아까 그 딥 더블 디센트를 쓴 저자분께서 뭐 하나 제안했던 거는 레귤러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이런 더블 디센트를 어떻게 좀 없애볼 수 있더라 이 얘기예요. 근데 이건 뭐 사실 직관적으로 좀 뭐 당연합니다 어떻게 보면 왜냐면은 당연한 것까지는 아닌데 저희가 아까 그 이거 보실까요? 네 이거 보면은 제가 이런 뭐 간단한 그 리그레션 상황에서 에러가 푹 뛰는 순간에 웨이트가 확 증가하더라 했었죠.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인터폴레이션 되는 순간에 그 웨이트가 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 웨이트에다가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잘 걸어 놓으면은 그냥 모노토닉하게 감소하는 그림만 나오지 않을까 해서 막 레귤러라이제이션 해본 겁니다. 근데 그게 완전 정답은 아니에요. 그게 됐으면 이미 끝났겠지 이 문제는. 예. 레귤러라이제이션이 존재를 해도 이런 더블 디센트가 발생하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옵티멀한 레귤러라이제이션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이거 지금 레귤러라이제이션 걸어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더블 디센트 발생하는 거예요. 예. 근데 옵티멀한 레귤라이제이션은 뭐 이렇게 그 계속 모노토닉하게 감소하게 할 수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더블 디센트를 어떻게 뭐 잘 피해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옵티멀 레귤러라이제이션이더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 알아만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스케일링 로우 이것도 되게 원래 그 이것만으로도 하나의 토픽을 장식하는 중요한 얘기인데 뭐냐 하면은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이 모델을 운영한다 했을 때 저희가 계속 그 모델을 발전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가 계속 들어올 거고 모델 뭐 파라미터도 더 증가시키고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저희 코스트는 한정돼 있어요. 네.
저희가 모델 데이터를 모으는 데에도 어떤 코스트가 들고, 그리고 그걸 뭐 파라미터로 늘렸을 때 학습시키는 비용이라던가 맨날 맨날 돌리는 비용이라던가 이런 것도 다 코스트에 해당된단 말이죠. 저희는 지금 그 한정된 자원 하에서 이걸 어떻게 분배를 할까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야, N을 어떻게 키우는 게 좋고, 뭐 파라미터 개수를 어떻게 키우는 게 좋고, 근데 그거 약간 비리하게 키우는 게 좋고, 막 이런 얘기도 있어요. 친칠라 어쩌고 있고, 요즘은 브로큰 뉴럴 스케일링 로우 이런 거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더블 디센트 살짝 방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물론 스케일링 로우에서 요즘 그 원래 얘기를 하던 게 데이터의 수하고 모델 캐퍼시티하고, 그러니까 만약 데이터 수만 늘리면 좀 비효율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하고 어느 정도 좀 비례하게끔 계속 늘려라 이런 레시피를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렇게 해야 사실 더블 디센트가 막 그 레짐이 그 이동하면서 그 막 우매함의 봉우리에 도달하지 않는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스케일링 로우도 같이 생각을 해볼 만하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최신 나온 그 스케일링 로우 논문으로는 이런 게 있는데, 더블 디센트를 방영하기 위해서 좀 그런 거를 고안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 아무래도 이게 지금 딥러닝을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더블 디센트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근데 나중에 딥러닝을 좀 더 공부하시게 됐을 때 한번 좀 주목해서 봐봐라. 그러면은 좀 시야도 좀 넓어지고 좀 재밌는 것도 있고. 네, 그렇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네, 다음에 제가 저번에도 이미 말씀드렸었습니다. 다음에 다음 주 화요일에 커널하고 SVM을 다룰 예정이에요.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네. 저도 지금 처음부터 다시 복습할 예정이고 추가로 좀 더 공부를 해야겠죠.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예습을 안 해오면은 그냥 못 알아듣습니다. 그냥 오지 마세요. 그냥 예. 못 알아들으니까 그 요번에 제가 일부러 과제를 안 드렸으니까 그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저번 같이 볼까요? 여기 보면은 나왔거든요. 이거 두 개를 꼭 보고 다음에 오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